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법사위가 조금 전 2시부터 재개됐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가 반려된 가운데 오늘 저녁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등 검찰 내부는 여전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인수위 측은 법적 책임을 넘어 도덕성 부분까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정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62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묘지를 참배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와 정의를 지키고자 희생한 4.19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추모했습니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연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두 사람이 나흘째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자녀 양육을 맡는다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5년 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에 대해서도 남녀 평등하다는 인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역 군인이 경련을 일으키는 등의 이상 증세를 호소했지만 복귀 명령을 받은 뒤 부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부대에서 무리하게 복귀를 명령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호수 검찰총장과의 전격 면담으로 파국으로 치달을 뻔한 검수완박 사태에 전환점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총장은 일단 직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국회 설득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조금 전 국회 법사위에도 출석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이달 내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면서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힌 메시지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관련 내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면담으로 검사들이 줄줄이 서직하는 이 파국은 면한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곧바로 면담의 요청에 응한 것이 좀 주요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뭐 그렇게 평가를 언론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위를 가지고 계신데요, 대통령은. 그 정부의 한 조직인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고 조직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행정부 수반으로서 당연히 어떤 일이 있는지, 또 왜 그러는지, 의견이 무엇인지를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김호수 총장은 예정했던 한 40-50분을 훨씬 뛰어넘어서 70분간 두 분이 굉장히 많은 대화를 밀도 있게 나누셨다 이렇게 볼 수 두 분이 있는데. 독대로 만나신 겁니까? 근데 뭐 배석은 민정수석이 배석을 했습니다만 예. 이제 독대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어제 많은 의견들을 나누셨고 또 네. 대통령께서 말씀도 하셨고 또 질서 있는 의견의 수렴, 검찰총장을 네.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고 의회와 당과 더 대화를 해봐라라고 하는 당부. 또 예. 검찰 개혁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그 개혁에 대한 당부까지 네.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의 문제점만이 아니라 다른 대안까지도 어제 네. 말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예, 되었지 예. 않습니까? 오늘 오전인가 김호수 총장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어제 말씀을 나눈 대안인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예. 그 특별법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검찰이 지금 내놓은 것이죠. 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예. 이런 것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고 대신에 수사의 공정성, 지금 국민께서 아직도 수사가 검찰 수사가 완전히 공정하다라고 그렇게 다 인식은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특별법에 담아서 한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보자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서로 대화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뭐 국회 일정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대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질서 있는 의견을 수렴하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다고 하셨는데 덧붙여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검찰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자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잘하는 검찰의 수사권도 완전히 폐지하는 이런 법안인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 수사 능력은 살리되 공정성을 담보하는
지금 민주당 입법과는 조금 다른 결의 어떤 다른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우선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예.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는 의회 입법의 시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이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이 어제 당부는 검찰도 또 국회에서 특히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이 서로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럼으로써 그 견해의 차이를 좀 좁히는 노력을 하는 그 노력의 시간이 돼야 된다. 네. 그것이 입법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더 대화를 할 것을 주문하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호수 검찰총장이 법사위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의 이제 개선안 이거의 이제 문제점이라던가 앞으로 이제 입법이 됐을 때 추가 입법이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설득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하신 대로 얘기했는데 이게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과정에서도 두 분이 좀 의견을 나누셨습니까? 아마 오늘 검찰총장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예. 어제 대통령께 말씀드린 뭐 그러한 주요 내용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어제 면담에서 대통령이 당부하신 내용을 두고 이제 각 진영에서는 아전인수식 그렇습니다.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혁은 검찰과 경찰의 입장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 이런 축이 하나 있고요. 국민들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게 한 축이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얘기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당연히 검찰총장을 만났기 때문에 검찰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꾸준하게 검찰 개혁을 많이 해왔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예. 성과도 있었지요. 검경 수사권을 분리한다든가 조정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공수처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많은 제도 개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마지막까지 검찰 스스로가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수사의 관행까지도 스스로 개혁하는 일을 해야 한다.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오셨고요. 예. 대통령은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라고 하는 기본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다만 그것은 의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되고 또 그렇게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결정이 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은 당연히 국회 본회의를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정부로 이송되는 절차가 있는데 이송된 이후에 대통령께서 그 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 예. 지금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은 당도 검찰도 어제는 검찰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네. 해석을 해보면 아마 당도 더 노력을 해봐라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러면 청에서 당의 어떤 입장을 전하신 건 없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그럴 시간이 아니라고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회의 시간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여러 고비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국회 여러 고비를 넘어서 정말 대통령의 시간으로 와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온다고 하면 자,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의 안이 그대로 넘어왔을 경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안 할까요? 의중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거부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그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뭐 이렇다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을 전제로 청와대 공직자가 답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으나 예. 그러나 어쨌든 국회에서 입법의 시간에 오늘 검찰도 여러 가지 다시 수사 공정성 담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더 좋은 내용들로 어쨌든 그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저희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특별법 제안 등의 어떤 대안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조금 더 협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네, 네. 지금 국회에서의 논의를 좀 지켜본다는 입장,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사안을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볼 텐데
대통령 퇴임 후에 양산에 새로 마련된 사저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요. 건물 외관이 좀 공개가 됐더라고요. 예. 이 공사는 다 끝난 겁니까? 아직 다 완전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았고요. 예. 그 어떤 공사 중간에 이제 뭐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잠시 중단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아마 완전하게 마무리되지는 않고 이제 막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뭐 대통령께서도 한 개인이신데 평생 이제 앞으로 사실 집인데 어떻게 생겼나 보시고 싶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설날 즈음에서 아마 좀 내려가셔서 계속 그 귀성을 못 하셨었기 때문에 예. 아마 또 부모님 산소에도 또 성묘도 좀 못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네. 겸사겸사 다녀오시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오미크론의 상황이 막 굉장히 폭증하는 상황이어서 대통령 못 가보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신께서 이제 사실 집을 둘러보고 좀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도 좀 내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또 평소에 한번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아직은 마무리가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예. 5월 10일 입주에는 문제가 없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박경미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 내외께서 5월 9일 직무를 다 마치고 그 이후에 청와대를 떠나서 10일 취임식에 참석하고 양산으로 내려간다. 자, 이렇게 일정을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이거 10일부터 청와대를 전면 개방한다는 게 윤 당선인 측의 분명한 의중인데 여기에 대한 좀 배려가 담긴 결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뭐 일부에서는 무슨 뭐 섭섭하지 않느냐 뭐 이런 예.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윤 당선인 차기 대통령의 그런 공약 내용을 저희가 예.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한 배려, 협조 그런 네. 차원에서 뭐 저희가 그 전날 어떤 일과가 끝나면 마치시고 바로 밖으로 이동하셔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차기 정부의 그런 공약과 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예. 근데 지금 서울에 있던 사저는 이미 처분을 하셨고 예. 머물 곳이 마땅치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9일 직무 이후에 그 다음 날 취임식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양산까지 다녀오시기는 시간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예. 뭐 저희들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더라도 뭐 경호 원칙상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현재는 서울 모처에서 하룻밤을 머무신 후에 취임식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바로 양산으로 내려가시는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수위 측에서 우리 무서운 세입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뭐 좀 협의를 해보자. 이제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취임식 참석할 때까지 시간이 뜨는 문제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보자. 이런 뭐 의사타지는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 대통령 차기 정부의 국민과의 약속이 잘 지켜지기를 그런 바라는 뜻에서 저희가 협조 차원에서 그렇게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마지막까지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임기가 끝나면 자연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제 아직 20여일 남았습니다만은 퇴임 후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께서 어떤 일들을 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 뭐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을 수행하시는 옆에서 제가 쭉 이렇게 지켜보았는데 정말 어떤 사람의 어떤 한계를 넘나드는 뭐 그런 어려운 직업인 건 틀림없더라고요. 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성격상 저는 때로는 저 어른은 인생을 개인으로 어떤 재미가 있어서 사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어떤 때는 들어요, 솔직히. 옆에서 지켜보실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업무, 일, 예. 뭐 이런 거에만 몰두를 하시는 분이어서 그렇게 5년 동안을 힘들게 어쨌든 해 오셨기 때문에 네. 퇴임하시면 저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런 뜻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일단은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예, 상황이라서. 정말 힘들게 예. 본인의 성격상 잠시도 1분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표현도 누가 하던데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그런 삶을 사신 것을 뭐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 옆에서 이런 걸 쭉 지켜보셨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 여유 있게 좀 쉬셨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예. 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대통령님께서 70분 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검찰의 의견을 경청해 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의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하여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수사기소 검찰 개혁을 할 때 핵심 쟁점은 수사 지휘와 수사권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거냐 문제였는데 그때 수사 지휘를 없애는 대신에 검찰 수사권을 남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수사 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 복잡해진 수사 절차로 인해서 검경 간의 사건 이송이 반복되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대형 부패 사건에서 제명별로 수사 주체가 달라져서 검찰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속개된 국회 법사위 소위에는 김호수 검찰총장이 출석했고요. 잠시 후에는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만남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관련 얘기 더불어서 윤석열 1기 내각 인선 논란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경진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께서 출연하셔서 어제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해주고 가셨는데 어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여야에서 각기 다른 이제 해석이 나왔습니다.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주 원론적인 대화셨죠. 원론적인 예, 얘기였다. 수사 공정성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부분 검찰 개혁에 대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가져왔던 생각이고 또 지금 검사나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고요. 또 개혁은 뭐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원론적 입장이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검사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여러 행동들을 하면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어떤 지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이제 국회 입법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을 찾아가고 이렇게 뵙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인사권자로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런 문제가 이렇게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의견을 좀 들을 목적으로 만나신 거고 지금 말씀 나온 거 외에 뭐 검찰의 어떤 입장에 힘을 실어주거나 이렇게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고요. 국회 입법 과정을 지켜보자. 이게 어제 자리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개혁은 검경 입장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 것이고 입법은 그래야 한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김경진 전 의원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해석 못 하겠어요.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 예, 아까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께서 나와서 말씀을 해석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해석이 안 돼요 보니까. 아 그래요? 질서 있는 논의를 해봐라 이렇게. 그건 뭐 당연한 말씀.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예, 하시는데요.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최소한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대통령께서 만나서 얘기를 듣는 거,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책무를 한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형사소송법상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소속은 지금 법무부의 외청으로 되어 있고 행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전체 행정을 통화를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예. 이처럼 중요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기 전에 입법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하지만 행정부를 총괄하는 분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머릿속에 사전적인 대비를 하고 무엇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옳은 판단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절차 아니겠어요, 보면. 예. 그래서 저거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1시까지 법안 소위가 열렸었고 여기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다가 조금 전 2시부터 속개돼서 열리고 있는데 김호수 총장이 지금 출석을 해서 발언을 하는 거 아까 들으셨습니까? 그 내용을 직접 듣지는 못했고요. 예, 좀 정리를 해보면 예. 검사는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영장 청구도 못한다.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가 대폭 증가해서 지금 지난해 그 형사사법 시스템이 개정된 이후에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형 부패 사건 수사 주체가 달라져서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법부터 안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 자,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이제 구체적인 말씀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일단 이제 지금 이 그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비판한 논리의 핵심이 작년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는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분리 이후에 수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관계를 보면 2015년 이후에 실제 수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처리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 때문만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형사 네. 사건 자체의 성격이라든가 범죄의 형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개입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전자정보에 관련된 수사들이 확대되고 예. 이렇게 되면서 원래 자체의 수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시는 수사 절차의 지연이 수사권 분리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만한 어떤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비합리성이 초래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6대 중대범죄는 지금도 90% 이상 경찰에서 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전제는 6대 중대범죄를 작년 이후에 마치 검찰이 단독해서 직권 수사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검찰에서 다 수사하고 송치 이후에 검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들여다보거나 하는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 것이고요. 아마 지금 통계로 그 6대 중대범죄가 한 3천 건인가 아마 검찰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수사도 이게 뭐 최근에 1년 사이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오래전부터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수사가 지금 검찰에 계류돼 있는 사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와 관계없이 6대 범죄 수사에서는 경찰이 수사해 왔고 그 과정에서 지금 수사 기소 분리가 된다고 해서 그 수사 자체가 비합리화되거나 어떤 뭐 미비한 수사가 된다거나 이렇게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봅니다. 예. 자, 일단 대통령 면담 이후에 김호수 총장 일단 국회를 설득해보겠다 이렇게 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 대신에 특별법을 제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부활하면 또 논의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입장들을 오늘 대안을 내놨거든요. 근데 김호수 총장도 예. 저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격하게 표현하면 제정신이 아닌 판단인 것 같아요. 아, 너무 격한 표현을 쓰셨는데. 예, 저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령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박근혜 정부였죠. 박근혜 정부 이전에 이명박 정부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군사 독재 정권이 끝난 이후부터는 이게 사법이 굉장히 피고인, 그러니까 피의자, 어떻게 보면 범죄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가해자의 인권 보장을 하기 위한 정밀 사법 시스템이 매번 이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네. 더 정밀하게 해오면서 사실은 수사가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쉽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의 수사가 기존의 2020년 어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이전에도 차츰 어렵게 그리고 굉장히 수사 사건 처리가 늦어져 오는 그런 추세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분명한 흐름은 그런 흐름은 맞지만 문제는 2020년에 이제 사법개혁, 속칭 검찰개혁을 민주당 주도하에 하면서 그때 대부분 이제 수사권은 경찰로 귀속이 됐고 속칭 6대 범죄에 한해서 지금 검찰에 남기고 네. 그다음에 중대 범죄나
또 검찰 내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러면서 그 즈음쯤 해서 사실은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배 법무부 장관 이런 정파적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완전히 망가졌다. 저는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미 1차만으로도 1차, 2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1차 2020년 이게 이 검찰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수사권 조정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망가졌고 대표적으로 가령 그 전에는 1년에 뭐 장관이라든지 또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최소한 몇 건이라도 높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건의 수사가 발생했거나 또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이런 거대 재벌에 대한 수사가 1년에 최소한 한 건 이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렇게 2020년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고 나서 또 그 이후에 추미애 장관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이후 일정 시점부터는 사실은 거대 재벌에 대한 수사도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도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서초동에 가서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면 과거에 비해서 사건 처리 속도가 무진장 느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고 최근에 검찰에서 뽑아본 통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래서 2020년에 민주당이 속칭 사법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사법제도 시스템을 한 번 망가뜨렸는데 지금 이 순간에 그냥 마지막 순간에 아예 다 망가뜨리겠다. 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법 체계가 완전히 망가졌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몇 가지 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70년의 형사법 체계가 바뀐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수사 기소 문제는 형사법 체계의 근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범죄가 꽤 많은 사건에 대한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착화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형사법 체계가 붕괴될 정도의 문제가 지금 1년 만에 발생했다는 근거가 있나요? 사건 처리에 있어서 그간의 관행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법조인들이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또 사건 수가 많아진 경찰은 경찰대로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피의자나 피해자 입장에서 과연 이게 사법 체계 전체가 흔들려서 사회의 기강이 흔들릴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냐는 말입니다. 지금 제도가 안착화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생긴 문제를 철저하게 검찰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입장일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사법체계가 흔들린 상황은 아닌 것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6대 범죄를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더 추가 수사기소 분리를 완전하게 한다고 해도 다른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근데 법안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어제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이제 나오신 법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중차대한 어떤 제도 개혁을 하면서 민주당이 세상에 국민들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여러 가지 학자들이라든지 실무 운영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널리 공청회도 하지 않고 자, 그러면 지금 김경진 전 의원께서 얘기해 주시는 이 부분 자, 저희가 녹취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 법원 행정처장과 민주당 김용민 의원 간의 공방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를 듣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절차를 굉장히 많이 지금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보고 그리고 또 지금 해당 조문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좀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그 말씀은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니면 차장님의 개인 생각이십니까? 공식 의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제 개인적인 생각이 법사위에서 저희한테 이제 의견 조회가 와서 그걸 금요일 거의 퇴근 시간 차장님. 다 돼가지고 차장님, 일주일이 다 많이 안 끝났습니다. 차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것은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그런 의견은 주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그 부분인데 일단 법원 행정처에서도 아마 공식 답변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 공식 답변문을 좀 YTN에서 좀 그대로 좀 받아가지고 좀 보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긴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나무 숲이라 그래서 지금 그 블라인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현직 경찰관이 지금 2020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지금 경찰이 어떤 상황인가. 근데 수사부서 탈출은 결국은 능력순이다라고 하는 제목 하에서 쭉 현재의 상황을 지금 쓴 글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는 이 방송에 제가 지난주에도 출연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발 모든 언론사나 방송사에서 그냥 실명을 갖지 말고 물밑에서 일선에 있는 많은 수사 담당 부서의 경찰관들을 직접 한번 실명을 받지 말고 그냥 쭉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 법원행정처에 있는 저 김영두 이제 처장님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재판 법관들의 얘기를 굳이 실명을 받지 말고 기자들께서 좀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니들 뭐 아까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 무슨 검사들 추후에 무슨 밥벌이 돈하고 관련돼서 뭐 이런다는 식으로 뭐 인신 모욕까지 하던데 그런 것 말고 진짜로 인접해 있는 법원 경찰들의 얘기를 뼛속 깊이 한번 들어보고 또 형사사건 고소대리하는 변호사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현재 2020년 개혁 이후에 형사사건 실무가 지금 어떤 구조로 왜곡돼서 가고 있는지 이걸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요. 근데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다양이 아니고 무엇이 제대로 되고 올바른 얘기인가 그런 부분을 기자들께서 취재를 하실 때 다양하게 만나보면 무엇이 올바른가를 거기서 찾아내실 수 있는 거예요. 김경진 전 의원께서 보기 드물게 굉장히 힘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법원행정처의 우려도 들으셨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전체적인 어떤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의 방향 말고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몇 분의 말씀이 있었고요. 몇 분의 의견입니까? 비대위에서 새로 합류한 박지원 위원장과 한두 분이 이제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목소리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 새롭게 이제 민주당에 합류하면서 민주당의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국민적 시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당 전체적으로 보면 속도 조절론까지 이 당의 어떤 주 여론으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조홍천 의원님이나 이런 뭐 말씀도 내용에 보면 6대 범죄의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를 반대하시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경찰권의 비대화라든가 통제 부분에 대해서 의총 당시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됐는가에 대한 문제 얘기를 하신 거고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검찰권에 대한 어떤 통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게 뭐 한국판 FBI가 될지 아니면 뭐 어떤 방식의 수사를 통제하는 기구가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라든가 조직의 어떤 문제에 대한 통제 기능에 대한 검토도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법률안의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조홍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법안 자체에 반대거나 뭐 시기를 조절해야 된다는 입장까지는 아닌 걸로 그럼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부분의 의견은 검찰 수사권을 먼저 없애고 그다음에 그 독립된 어떤 수사기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경찰의 비대화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걸 나중에 순차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게 거의 당론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글쎄 그게 이제 순서가 이래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번에 이제 상정돼 있는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이 현재 수사 체계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일정 정도 완결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제기하시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경찰이 과연 이제 수사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느냐? 경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가수사본부 체계에서 수사 이 관할을 전체 통제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제도 입법으로 이제 들여다 보겠다는 거고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뭐 이때 수사청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뭐 경찰에 대한 문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지금 상정된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그거를 다 하나로 묶어서 어쨌든 민주당은 이번에 반드시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 자,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내용을 조금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절차와 관련해서 여야 의견이 또 다르더라고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법안 소위를 이제 바로
상정을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전체 회의를 통하지 않아서 절차 위반이다, 좀 이런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각각의 법안은 예. 어쨌든 해당 상임위원회에 일단 상의가 돼서 거기서 법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라든지 어느 정도 토론을 거쳐서 소위로 지금 회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절차를 지금 이게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회법에 위반된 것이다. 예.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게 이제 국회법 58조 사항에 보면 같은 법안에 대한 개정안이 여러 개가 제출되는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상정돼서 논의되거나 심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예. 다시 이 같은 안건에 대해 상정이 되는 경우에 전체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소위에 직상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예.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문제를 가지고 어제 다툼이 있었는데 예. 국회 관례상 이렇게 이제 같은 법안이 다수가 제출이 되고 이런 경우에 늦게 제출되는 법안을 소위원회 직상정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미 비슷한 법안들이 뭐 상정이 돼 있으면, 회부가 돼 있으면 같은 범주로 봐서 괜찮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예. 또 하나, 지금 박병석 의장의 의중 굉장히 중요한데요. 토요일에 그 순방위에서 출국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박병석 의장이 이제 중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중재가 안 되면 어떤 선택을 할까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중재가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사유권은 당연히 김상희 부의장한테 넘기고 가시겠죠. 아, 김상희 국회 부의장에게 넘기고 갈 것이다, 이렇게. 아니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 이게 언론에 이게 주요 이슈로 떠올라서 그렇지 예. 국회 현안은 지금 수백 건 수천 건이 있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수백 건 수천 건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사회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제 뭐 저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절차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실 텐데 이제 법 자체에 대해서 워낙 확연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의장께서 어떤 중재안을 내기도 어렵거니와 낸다고 해도 그게 뭐 양당이 받을 수 있는 뭐 중재안이라는 건 있을 수 없을 거로 보고요. 다만 이제 절차 진행 관련해서 이 국회에서 양당 간 갈등이 너무 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이런 양상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뭐 제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오늘 오후 3시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이 돼 있는데 잠시 뒤면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혹시 저희 뉴스 시간에 화면이 들어오면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남은 시간 동안 인선 잡음 관련한 내용을 조금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의당이 그 4명을 데스노트에 올렸는데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데스노트에도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있을지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전반적인 그 내각의 인선이 일반 국민에게 큰 감흥을 주진 못한 것 같아요. 복지부 장관 후보자 문제에 관해서는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그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가 강조하는 것이 소위 공정과 상식을 갖다가 주로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비춰본다 그랬으면 과연 이 사람은 상식에 맞는 짓을 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전제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뭐 본인의 능력이나 자질로 봐서는 하나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 소위 윤석열 지금 당선자가 오늘날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은 처음 시작이 당시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구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국민의 관심을 갖다 끌게 되고 그 결과가 결국 오늘날 윤석열 이 당선자를 만드는 건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 후보가 아마 가장 고초를 겪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후보자라고 그래도 했죠. 일반 국민의 그래도 생각하기에 그래도 조금 신선한 맛이라도 있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 이번 강요 인선 중에서 한동훈이라고 생각해요.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데스노트에 정호영 후보는 올라가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신선한 맛이라도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거든요. 아니 보십니까? 신선이나 원로로서 지혜가 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보면. 첫째는 이분이 그 장관직을 수행할 만한 능력과 혜왕과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
두 번째는 도덕성이나 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신선하다 이건 저는 포인트는 아니라고 보고 네. 있고요. 근데 한동훈 후보자가 자 그럼 어떤 도덕성 위반이나 범법 행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분이 철학 또는 능력, 자질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도 자신들이 추미애 장관 이후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해왔던 가해 행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여태까지 실컷 때려놓고 또 장관 되니까 계속 더 때리겠다. 세상에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가해 행위를 한 데 대한 두려움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지금 국민 여론에서도 이 부적절한 인사라는 여론이 더 높지 않습니까? 한 2% 정도. 예. 이게 뭐냐면 글쎄 어떤 능력을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로서 윤석열 당선인이 평가하시는 것은 뭐 가장 오랫동안 알아왔고 훌륭한 검사라는 평가는 뭐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무장관은 다르지 않습니까? 정무적인 부분도 있고 야당과의 관계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무행정 전체를 총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정치적 갈등과 대립하는 발언을 검사 신분 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 예. 지금 내정자 신분에 불과합니다. 아직 권한을 받지도 않았고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을 한 것뿐이고요. 국회 검증 과정 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야당 전체를 민주당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하면서 예. 비판을 하거든요. 과연 이분이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직에 있을 때 이게 정상적인 그 국정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하면서 인사 검증 기능 다 법무부로 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인수위 단계 인사 검증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그 당선인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이 정부의 인사 검증을 총괄한다고 했을 네. 때 과연 어떤 인사들을 등용하게 되고 그 인사들이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지금 인수의 모습만 봐도 좀 답답해 보입니다. 임명 자체는 이제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자, 인사청문회 자체는 민주당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이콧은 예. 그만큼 이 부적격 인사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고요. 예. 뭐 보이콧 하겠다는 것은 예. 뭐 입장이 아닙니다. 예, 지금 의견 들어보셨지만 민주당에서는 짧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민정수석실도 폐지가 된 마당에 법무장관의 어떤 그 역할은 더 커졌는데 측근을 임명하는 게 맞느냐 이런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본인이 한동훈 후보자 워딩 자체가 나는 윤석열에게 맹종하는 사람 아니다 네. 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고 법무부 검찰국 검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대검찰청 기획조정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대검찰청의 기획조정과장은 검찰 제도의 미래와 이게 제도 자체를 설계하는 자리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법무 행정에 관한 충분한 식견과 역량이 있는 이미 경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이미 뭐랄까 주범에 대해서도 무죄가 됐던 사건에 대해서 그 담당했던 검사가 12번째 무혐의 의견을 가지고 가서 간신히 그냥 처리가 됐던 예. 이 정도의 가해 행위를 했던 걸 가지고 끝까지 아마 이거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뭐랄까 이건 거의 가학성 행위 아닌가 민주당이. 예. 자,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앞서서 다음 주 월화에 한덕수 총리 네. 후보자 청문회가 먼저 이제 시작되는데 청문 전국 벌써부터 이제 뜨거운 관심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경진 전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따스한 햇살 아래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서울 기온이 21.1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설 아침 기온 9도에서 출발해서 한낮에는 22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하늘 자체는 맑지만 중서부 지역은 대기질이 아쉽습니다. 내일도 경기 지역은 종일, 그 밖에 중서부 지역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건조특보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동해안 지역에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9도, 대전은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과 부산은 22도, 대구는 26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따뜻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목요일에는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